네, 안녕하세요. 서난스타 로로쌤입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장중이고 마감이고 돌파.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도 다시 한번 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죠. 이제 FOMC 경계감을 앞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빅이벤트 기간이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쉬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결과는 알고 계시죠? 이제 11월부터 발표를 하고 11월 말이나 12월부터 해서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것도 없고 크게 상승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발표 나올 때까지 조금 이제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이격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휴식 구간을 갖고 가는 것이 더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게 중요하죠. 괜히 슈팅 나와서 고점 만드는 것보다는 추세를 만들어서 꾸준히 가는 게 낫다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증시는 약한데 오늘 그래도 일부 의미는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꽤나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제 1% 후반까지 올라갔었는데 1% 초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3050포인트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된다. 적어도 3100 정도 갭 나온 부분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최소한이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것도 안 하면은 이건 시장도 아니다 싶을 정도의 최소한의 것만 해줬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코스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난주부터 반도체 부분이랑 이제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이 가치주들이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주에는 심증이었는데 하나씩 이제 근거를 붙여가면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이제 좀 규모 있게 한 3천억대의 매수를 들어왔고, 코스닥은 역시나 좋고요. 그리고 코스피 선물이 이틀 연속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월이 아닌 12월까지에서는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 12월까지의 그 기세를 내년 초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제가 혼자 의심한 거였고, 이제는 시장이 그 의심을 근거로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옵션 동향을 보면은 옵션은 다음 주까지 포지션인데 옵션은 위를 막고 있고 아래를 살짝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3000 아래쪽에서는 선물 쪽으로 위쪽 방향을 매수해주고 있고, 3000 전후부터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한 차례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작정 올라간다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는 위를 제한적으로 막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봐야 한 3100 돌파 시도 정도 아니겠느냐. 3150까지 돌파 시도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박수 칠 정도로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하고 박수를 쳐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3100 정도까지만 와줘도 기특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050 돌파 시도 정도 하다가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30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정말 이 정도도 안 해주면은 이거는 주식시장도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도 너무하지만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하셔도 되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050 정도 공방 정도는 계속 나와줘야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건드리다 보면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구간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으니까, 기존에 있던 심증이 이제 서서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아직까지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 강해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강한 건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도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거,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걱정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코스닥 쪽의 트레이딩은 유효하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거래량이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양호 준수한 수준은 되는데 더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21선이 꼬리를 말아올리기 시작하는데 이 72,500원 이 구간은 아주 큰 의미를 갖지는 않고 저 위쪽까지 언제 올라가느냐 차이인데,
뭐 아예 역배열로 해서 뭐 확장형 나온 다음에 일단 1차적인 반등 정도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한다라기보다는 현재는 이제 수급이 깨져 있고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정도. 공매도 세력들도 이 정도 수익을 봤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일부는 하는 정도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SFA 반도체 등등 반도체 관련주들 양호했다.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는데 D램 관련주들은 계속 이제 전망이나 뭐 리포트 쪽 악성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살아나지는 못했다. 그래도 최소한의 것을 해주기 위해서 발버둥 정도는 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0월 반도체 수출은 111억 7천만 달러로 역대 10월 중에서 2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갖고 있던 4분기에 반도체에 꺾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가격 같은 경우는 비수기니까 계절적 비수기로 해서 살짝 주춤하는 건 있다.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만큼 뭐 D램 시장이 뭐 박살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인텔에서 신규 CPU가 출시되면서 DDR5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한 번에 다 넘어가는 게 아니다. 공급 물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부 요만큼씩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점차 물량을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이 DDR5 물량을 판매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초기에 최소 뭐 한 3, 40% 최소로 잡은 3, 40%에서 높게 잡으면 5, 60%까지 높은 가격대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다운되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희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방어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는 희석시키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감만큼 실적이나 나중에 보면은 그 정도까지 아예 박살나는 시장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내년 1분기 실적 정도 발표 나면은 뭐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내려가긴 해도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은 나와도 아예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아예 박살이 난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또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또 출시하면은 갤럭시 21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연말에서 연초까지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좀 과도하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대해서 기대감 정도는 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과도하게 내려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때문에 내려온 종목들은 일부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1만 원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이 뭐 반도체 공급 대란이라는 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래도 판매 실적이 전월 대비해서는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최악은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21만 원을 다시 한번 건드려주는 21만 원을 넘어가면 현대차는 다시 한번 뭐 회복 구간으로 돌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기아나 뭐 언제나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엔 좀 더 재밌을 겁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재밌을 겁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는 훨씬 더 좋고 주가 레벨도 좋습니다. 저항 구간을 다 돌파해 있어서 기아가 더 낫다. 그리고 9만 원 저항인데 9만 원까지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언제나 기아가 뭐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부분이 기아가 성장성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잘 먹히는, 그리고 이제 세단보다는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경차나 아니면 SUV 쪽을 이제 뭐 매일 주력으로 하는데 소형차나 경차 이쪽이나 SUV를 하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선 더 먹힌다. 우리나라나 세단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지. 미국이나 뭐 가보시면은 이런 좀 실용적인 차들이 더 판매가 잘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실용적인 차들이 메인인 기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글로벌 판매량이 늘 때도 기아 같은 경우가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본다.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현대차보다 기아가 작으니까, 시총이 작으니까 기아가 간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거, 그리고 메인 이제 브랜드의 이 메인 차종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아도 그렇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뭐 성우하이텍, 오스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뭐 현대공업, 일정실업 이런 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의 주축이 되고 있는 전차,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 이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작 정도 한 거지 바로 추세를 만들지 못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휴식 구간을 취한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신뢰성을 조금씩 높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뭐 신뢰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보시면 되고, 자, 테슬라가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비롯해서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살포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을 보였고, 자, LNF라던가 상하프론테크, 자비스, 뭐 국보 디자인은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기존에도 설명드렸는데,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도 슬금슬금 뭐 최악의 시기는 벗어나서 움직이면서,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꿈틀대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퓨얼셀이나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두산퓨얼셀은 수소 관련주의 뭐 대표적인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55,000원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줄이거나 아니면 돌파하면 재매수를 노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신규 매수도 55,000원을 돌파했을 때지, 지금은 이제 매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도냐 아니면 보유냐를 고민하셔야 되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 뭐 수소 쪽,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하고 뭐 풍력 같이 있는데, 풍력은 요즘 별로 좋지는 않아요. 글로벌 상황도 그렇고, 풍력 쪽은 이렇게 뭐 한 차례 좀 접어두고 추후에 이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나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원전 쪽을 차라리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원전 쪽에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한전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전기술이 지금 6만원대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계속 트레이딩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좀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만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6만원, 7만원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이탈하면 한 차례 줄였다가 6만원 구간 오면은 6만원대 초반 오면은 다시 재매수한다 개념으로 보시고, 아니면은 나는 좀 여유있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6만원 이탈 시에 정리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전기술을 기준으로 보시고, 한전기술 말고 조금 아래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전산업이나 뭐 서전기전, 보성파워텍, 우진, S에너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저항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항 밑에서 매집을 해서 나갈 것이냐, 저항을 계속 두들기고 밑에 있다가 저항 후에 다시 정리하면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돌파를 노리고 지금부터 서서히 매집해서 갈 것이냐. 서전기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들이 저항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전기술이 죽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하면서 아니면 치고 나가는 모습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S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다 뭐 바닥권에서 뭐 이슈가 되면서 한번 올라왔는데 죽지 않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은 한 종목 정도는 꾸준히, 전기차 관련주가 됐건 뭐 수소가 됐건 원전이 됐건, 전 전기차 아니면은 그냥 원전 쪽을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는 거 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의 이제 위탁 생산을 맡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1년도 넘게 걸렸죠. 거의 뭐 1년 반 되는 것 같은데, 또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한번 뭐 이제 21선 정도 올라탔는데, 그렇게까지 뭐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네요. 그래도 위쪽에 올라왔다는 정도는 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주들 뭐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백신 후보 물질이 델타 바이러스에 100% 방어 효과가 있다 라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후보 물질입니다. 백신 뭐 3상 진행하는 것도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이상도 아니고 일상도 후보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질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따라가다가 물리면 여러분들 답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자, M2N 같은 경우는 신라젠 인수로 해서 이제 뭐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명문제약도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M2N과 명문제약이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6,000원을 최근에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돌파는 못하고 있네요. 6,000원을 넘어가야지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9월 말 5G 가입자가 1,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거의 뭐 대국민 사기죠. 이 정도면은. 5G 기지국은 전혀 늘리지 않고 있는데 가입자만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입자분들께 통신사 측에서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뭐 국민청원 하시던 알아서 하실 일이겠죠. 그래서 뭐 힘을 모을 일인 것 같고 이런 관례는 좀 사라지던지 아니면은 뭐 보상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5G 쪽을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뭐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죠. 개통을 시켰으면 기지국을 지어야지 이렇게 기지국을 짓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적어도 절반이라도 달성은 해야죠. 아예 뭐 시도조차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으니 기지국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계속 미룰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기대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중도파 쪽에서 뭐 외친 의원 쪽에서 이제 뭐 좀 더 확신을 줘야지만 뭐 바이든이 뭐 금액은 줄였지만 좀 더 확신을 줘야지만 뭐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얘기를 안 하고 입 꾹 닫고 대화 소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발언을 해서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현재까지는 뭐 긍정적으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잘 맞춰서 이제 뭐 통과되길 기대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뭐 KMW 뭐 이런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리고 뭐 HFR 같은 경우도 있고 뭐 RFHRC도 있고 등등 이런 5G 관련주들 뭐 다산 네트워크스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반도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뭐 5G 이런 그동안 좀 과하게 밀렸던 섹터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NFT 관련주, 대체불가 토큰 관련주 쪽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결제 쪽으로 해서 온라인 모바일 결제 쪽으로 해서 그리고 게임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계속 같이 엮여 나가고 있죠. 엔터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결제, 보안 이쪽을 다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이제 연동되면서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이 갤럭시 하모니트리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올라왔지만 이제 상승이 제한되고 있죠. 갤럭시 SM은 오늘 살짝 밀렸고요. 그러니 이제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정리하고 쉬는 구간에 다시 들어가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뭐 사실 이거는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죠. 그래서 매매,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좀 이제 너무 과도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쉬는 구간에서 보는 게 맞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뭐 넵툰 같은 경우도 뭐 SKT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설이 있고, 요거는 카카오의 이제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니까 손자회사가 되죠. 그래서 카카오 그룹과 SKT 그룹의 이제 뭐 결합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NFT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제 BTS 드라마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계속 이 얘기가 NFT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실적이 뒷받침되죠. 그래서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가장 뭐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강조해드린 게 뭐 아프리카 TV 그리고 이제 뭐 골프존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중국 사업까지도 호조를 보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적 잘 나왔는데 이거 품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아니어도 며칠 후나 아니면 추후에 다시 반영해서 좋아질 것이다. 골프존은 카카오에서 스크린 골프 쪽 사업을 철회하는 것도 호재를 많이 품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15만 5천 원 돌파가 중요하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넘어가서 좋은 모습,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골프존은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관심주로 이제 물류 쪽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글로벌 물류 대란에 대해서 당장 조치를 취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공동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뭐 얘기 나왔던 한솔로지틱스부터 시작해서 뭐 태용로직스나 뭐 3일 이런 물류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11월에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하면서 이 물류 대란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한 보름 넘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움직임 잘 관찰하시면서 뭐 트레이딩 하시고 미리 잡으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을 하죠.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칼럼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 카카오페이 상장 뭐 무조건 3배는 아니다 뭐 말씀드리면서 칼럼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클릭해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고요. 칼럼 확인하시고요. 저희 칼럼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요 커뮤니티 채널에 오시면 됩니다. 모든 공지사항과 칼럼 내용이 올라와 있고 동영상 부분 가시면은 또 카카오페이 관련주에서 저희가 올려드렸죠. 뭐 카카오랑 이제 보안 관련주들, 뭐 드림시큐리티나 뭐 라무시큐 아니면 뭐 한국통 이런 뭐 종목들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관과 외국인들 오늘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총상위주들 수급 분석 영상을 따로 하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은 시의성 있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주식은 정보 싸움이고 시간 싸움이죠. 그래서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